역시 김학수 어학원.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화애고 애국어 고등학교 시험 문제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애국 고등학교는 영어과 친구가 영어 두 과목 동시 100점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애고는 많이 내신 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시험 문제의 특징이 어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애고 시험지고요. 이 주관식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면요. 이 결의안이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단락에 밑줄 친 A 가로 안에 제시된 단어만을 사용하여 우리말 해석과 일치하도록 바르게 나열하시오. 모든 단어를 한 번씩만 사용하시오. 부분 점수 없음이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문제를 살펴보시면 이 문제의 출제 원리는 as를 가지고 출제한 겁니다. as가 뜻이 굉장히 다양하죠. 6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뭐 하지만 해석을 뭐뭐 하지만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문법적으로 해석할 때는 뭐뭐일지라도로 해석되는 as가 양보부사절의 도우의 의미로 양보부사절로 쓰이는 패턴을 출제한 겁니다. 원래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자, 들어가서 설명을 좀 하고 나서 마무리할게요. as는 시간, 이유, 동시동작, 자격, 동등 비교, 양보, 양태 이렇게 되는데 양보에 해당하는 뭐뭐일지라도라는 패턴으로 쓰입니다. 근데 이 문장의 구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좀 보겠는데요. 자, 3개의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개의 예문은 해석이 조금씩 다르고 문장의 구조도 좀 다릅니다. 그 여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유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 여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는 행복하다 라는 일반적인 문장이 되겠고요. 자, 출제는 지금 여기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녀는 행복하지 않다가 됐고요. 그러면 리치가 앞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 여자가 부유하기 때문에 그 여자는 행복하지 않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 여자가 부유할지라도, 그렇죠. 이 문장은 though she is rich라는 문장입니다. 그 여자가 부자일지라도 그 여자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though를 안 쓰고 as를 쓰게 되면 이 though 자리에 as를 우리가 쓰게 되면요. 이 리치가 앞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만약에 a girl 그래서 명사 보호가 올 때는 이 무관사 어를 빼고 그냥 girl만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무관사 명사가 되는 것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명사일 때는 무관사가 와야 되고 형용사나 부사가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as는 그 여자가 부유할지라도 그 여자는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뭐뭐 할지라도라는 문장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아까 거 풀겠습니다. 좀 이따 들어가서. 그런데 이 문장은 그럼 뭐냐? 그녀는 행복하다. 행복하대요. 바뀌었어요. 다시 빠졌어요. 그럼 그녀가 부자일지라도냐 이게 지라도냐. 그렇게 배웠잖아요. 2번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럼 그 여자가 행복할지라도 그 여자는 행복하다. 그 여자가 부자일지라도 그 여자는 행복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문장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장 맞는 문장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문장이면 이 문장에서 리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올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합니다. 고난도 포인트로. 자, 출제한 것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겁니다. 리치가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문맥에 따라서 as가 though로 의미로 쓰인 경우도 있지만 though의 의미로 쓰인 경우도 있지만 그냥 때문에 이고 리치가 강조된 형태이다 라는 강조 구문도 있다라는 거예요. 강조 구문. 양보부사절이죠. 양보부사절. 여기는 양보부사절이 아닙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고 이유부사절의 강조 구문으로도 쓰일 수 있다. 즉 뒷문장의 문맥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as의 용법은 뭐 대원해고도 많이나 어디든지 간에 as에 밑줄 치고 다음에 용법은 같은 것 또는 as와 용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럼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결의안이 가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문장을 as this resolution is worthy 이렇게 쓰면 여러분 틀리는 거예요. 이게 보호기 때문에 worthy가 앞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worthy as this resolution is 라고 쓰고 해석은 이 결의안이 가치가 있을지라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 원리가 있고 고난도 포인트가 있고 그것들을 독해 속에서 말아서 같이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해석할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포인트를 찝으면서 공부를 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다른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더절이
A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보기에서 주어진 문장 전체를 우리말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웨더절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 거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웨더절은 명사절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절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절로 쓰였냐 부사절로 쓰였냐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whether A or B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는 whether A or not 이렇게 때 나오죠. 그리고 이 whether가 오고 A or not이 오고 이것이 콤마가 찍히기도 하고 안 찍히기도 하는데 콤마 일반적으로 찍어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A 하든지 B 하든지 간에 A 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뭐뭐 하든지 간에라는 부사절로 쓰인 거고요. 이게 명사절로 쓰이면은 이게 명사절이니까 문장 내에서 뭐로 쓰일까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동격으로 쓰이는데 웨더절은 동격으로는 잘 쓰이지 않으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고 목적어는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죠. 여기서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출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는 결국은 부사절이냐 명사절이냐를 물어본 것이다. 부사절이냐 명사절이냐를 물어본 것이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요. 자, 문제를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가 나오고 2번이 나와 있는 거 본문인 거죠. 자, 보시면 보기 번 볼게요. whether A or not인데 A는 기니까 문장이 길면 뒤로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속된 정보가 정확하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콤마가 일반적으로 찍힙니다. 간에 이렇게 되죠. 안 찍혀도 근데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요. 콤마가 주로 쓰이는 것이 콤마가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계속되는 정보가 정확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뭐뭐 하든지 간에 라는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라는 부사절로 쓰였다.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우리의 믿음의 확인으로서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뭐이든지 간에로 해석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보기는 그렇게 됐고 해석도 끝났고요. 그러면 지문에서는 어떤 문장이냐? 클리셰, 진부한 표현은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사절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해석은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가 아니고 뭐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렇게 되죠. 뭐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원래 이디옴이었는지 직유였는지 속담이었는지 무역으로부터 온 표현이었는지 또는 발명된 문구였는지에 따라서 뭐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클리셰는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와 비슷한 걸로 이제 if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if는 조건부사절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명사절로 쓰이죠. 얘가.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if는 명사절로 쓰일 때 뭐로만 동사의 목적어로만 only 동사의 목적어로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반면에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일 때 뒤에 or가 올 수 있는 특징이 있고 그 덩어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f는 뒤에 or가 오면 안 됩니다. or가 오면 안 돼요. 그리고 타동사의 목적어절로만 사용이 된다. 굉장히 제한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 if는 도우의 의미가 있죠. 양보부사절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그래서 if하고 whether는 짝이니까 같이 분류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화여고등학교 시험 두 가지 문제 굉장히 중요한 as의 출제 포인트하고 그다음에 whether가 명사절로 쓰였냐 부사절로 쓰였냐에 따른 해석 쓰는 문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문법을 여러분이 배울 때 좀 깊게 배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문장 내에서 적용을 하고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특목고 대원외고도 그러고 전반적으로가 문법이 나와도 틀린 걸 고르시오가 아니고 틀린 걸 찾아서 고치시오가 많고 그렇죠? 고치시오가 많고 그 다음에 문법도 정밀하게 해석한 후에 그 이유를 적으시오. 이유를 타당한 근거를 대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감으로 문제를 풀기만 하면은 답은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답에 대한 이유나 올바로 고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정확하고 완벽하게 좀 분석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반드시 득점할 수 있는 영어가 됩니다. 점수가 오르는 영어를 해야지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역시 김학수 어학원